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김사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분명 저와 같이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독일에서의 오케스트라 오디션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비올라 주자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수습 기간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돈을 받는 백수가 되었어요. 제가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한 기간이 만 8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노동청? 이런 곳인데 아겐투어 für Arbeit.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란 말 말고 없나? 무직. 네, Arbeitslose가 됐습니다. 프라이샤펜드입니다.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서류를 다 떼가지고 보내고 조금 서류가 복잡하긴 해요. 최근까지 있었던 직장의 월급의 몇 퍼센트더라? 65%인가? 아무튼 되게 많은 돈을 줘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별말 안 하고 줘요. 그냥 가끔 전화해서 일자리 구하는 거 어떻게 돼가냐, 이 정도? 도움이 필요한데 알디에서 일하지 않겠냐, 이런 거 없이. 알디 말씀드리는 게 제 친구가 진짜로 음악하는 애인데 전화를 받았대요. 지금 알디, 네 집 근처 알디에서 일손이 부족한데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팔 쓰고 이런 일 못한다. 예, 그거는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세금 많이 낸 거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아바이스아겐투어가 진짜 좋은 게 오디션 같은 거 보면은 교통비 대줘요. 물론 이것도 서류가 복잡해요. 이제 오디션 초대장이 오면 그거를 미리 알리고 그럼 그에 따른 서류가 와요. 그러면은 그 서류에 작성도 하고 오디션 끝나고 나서 그 오케스트라 사무실에 가서 도장 받고 사인 받고 그리고 티켓 첨부해서 보내면은 그게 그대로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답니다. 오케스트라 오디션 경험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저는 게반트하우스 보기 전에 브라운슈바이기라는 독일 서쪽의 조그만한 도시에서 수석 주자로 6년간 일했는데요. 브라운슈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저를 단원분들이 받아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케스트라 엑섭을 완전 망했거든요. 사실 준비 자체를 안 했어요. 오케스트라 엑섭 준비를. 2차에 갈 것도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엑섭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엑섭 준비를 이틀도 안 했어요. 초견이었죠. 1차가 끝나고 이제 제가 유일한 후보로 이제 남아서 2차를 하게 됐는데 2차가 엑섭이었어요. 근데 이런 엑섭을 들려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 결과 알려주시는 분에게 저 죄송한데 악보 좀 읽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뭘 몰라서 그랬어요. 어쨌거나 엑섭을 그러니까 당연히 시원하게 말아먹고 2차 결과를 기다리는데 회의를 한 40분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싸웠대요. 이 친구는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엑섭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애를 오케스트라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아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2차를 하고 나서 3차도 하긴 했어요. 3차 했는데 3차는 잘했죠. 나중에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쟤는 악기를 저렇게 잘하는 애가 엑섭을 왜 저렇게 한대? 엑섭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감사하게 수습기간이 4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되고 저는 거기에서 일하면서 콩쿠르도 하고 오디션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이 제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했고 같은 오케스트라를 2번 정도 본 경우도 있었고요. 게반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3번째 봐서 됐던 경우였고 오디션을 브라운슈바이크 이후로 게반트하우스 전까지 한 13번인가 14번인가 봤을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리가 나 있던 브라운슈바이크보다 조금 더 큰 오케스트라는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수석 자리만 봤습니다.
부수석도 안 봤어요. 이게 평단원이나 부수석, 뭐 차석 이런 거를 무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애가 생겨먹은 게 그래요. 제가 바이로이트에서 한 회 일할 때 단원으로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불행하더라고요. 분명 너무나 좋은 수석진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뭐 한 6살, 7살 이럴 때부터 뭐 동네 대장하고 이러던 애거든요, 제가.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게반트하우스도 첫 번째 했을 때는 푸어 프로베슈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섹션 그룹 사람들만 심사를 하는 푸어 프로베슈비에서 떨어졌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하우프트 프로베슈비, 그러니까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가 앉아있는 거기에서 압게브로큰, 그러니까 오디션을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후보들은 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끝내는 걸 압게브로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제가 유일한 후보였어요. 하프트 프로베슈빌에 바로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못 와서 제가 혼자 하게 됐고 그때 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게반트하우스에서 제가 그때 당시 오디션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번째 오디션 본 이후에 그때 좋게 봐주셨는지 저를 객원 수석으로 몇 번 초대해 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를 합격을 시켜주신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독일이 뭐 선진국이고 공평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세상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다 똑같고 실력이 비슷하다 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 함께 해본 사람,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성별이랑 국적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해요. 내가 이 나이까지 뭐를 했느냐 많이 보고요. 이왕이면 독일인이면 좋죠. 근데 독일인들이 요즘 음악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뽑게 되는 건데 사실 독일 오케스트라면 독일인 좋죠. 왜 안 좋겠어요? 성별, 여자. 여전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 많으면은 뭐 히스테리 많이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한국 사람들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편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여자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최악은 아시아 여자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의 적은 남자, 여자의 적은 여자와 남자, 아시아 여자의 적은 여자, 남자, 아시아 여자. 그러니까 아시아 여자로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려고 한다면 2배 잘하는 것 같고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아시아 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디 오디션들 가서 그냥 서양 남자들이 저한테 와서 너 너무 잘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시아 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 여자가 아주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잘하면 됩니다. 잘하는 게 정말 잘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 잘하진 않나 봐요. 그래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비디오를 약간 시리즈물로 가져가려고 해요. 저 오디션 될 때까지. 다음 오케스트라 합격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엑섭도 같이 해볼 거고요. 뭐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원은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